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어제 저녁 화천에서 SUV 차량 한 대가 전복되면서 20대 육군 부사관 3명이 숨졌습니다. 원주에서는 교통사고로 1명이 숨지고 빙벽을 오르던 50대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소식 김상훈 기자입니다. SUV 차량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이 파손돼 뒤집혔습니다. 사고가 난 건 어제 저녁 8시 40분쯤. 화천군 하남면의 한 다리 위를 달리던 차량은 양쪽 난간을 2차례 들이받은 뒤 뒤집혀 20m가량 끌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현장입니다. 다리 위 곳곳에 파손된 차량 부품이 어지럽게 널브러져 있습니다. 갓길에는 군복과 운동복, 운동화도 눈에 띕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육군 부사관 23살 A씨 등 3명이 숨지고 운전자 1명이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20대 남성으로 화천 모 부대 소속 부사관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과 군 당국은 4명 모두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음주운전 여부 등 사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젯밤 9시 반쯤에는 원주시 판부면 서곡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가 갓길에 주차된 임대 버스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를 몰던 40대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 2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보다 앞선 어제 오후 5시쯤엔 원주시 지정면 판대리 아이스파크에서 빙벽 타기를 하던 50대 클라이머가 30m 높이에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찰은 줄이 끊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오전 11시쯤에도 양구군 국토 정중앙면의 한 빙벽장에서 50대 남성이 등반 중에 15m 아래로 추락하면서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던 동해안 군 경계 철책 철거 사업이 올해 모두 마무리됩니다. 올 상반기에 사업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사업을 마치면 동해안에 설치됐던 철책 가운데 70%가 제거됩니다. 이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양식장이 있었다가 철거된 강릉 안인진항 인근 해변입니다. 수십 년간 백사장을 가로막았던 철책이 최근 제거됐습니다. 이곳에는 250m에 걸쳐 군 경계 철책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철책이 말끔하게 철거되면서 이처럼 탁 트인 해변으로 변했습니다. 강원도와 국방부가 지난 2006년부터 제거한 군 경계 철책은 108.63km, 동해안에 설치됐던 183.6km의 철책 가운데 59%가 제거됐습니다. 철책이 사라진 곳에는 국방부가 감시 카메라와 열 영상 장비 등 대체 감시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동안 철책 철거와 대체 감시 시설 설치를 위해 투입한 예산만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660억 원입니다. 당초 지난해 말까지 철책의 70%에 달하는 127.82km를 제거하려 했지만 예산 확보와 군부대 협의 등이 늦어지면서 남은 사업 구간은 올해 철거할 계획입니다. 현재 양양군과 삼척시에서 19.2km를 철거 중에 있습니다. 철책 철거로 주민 불편 해소 및 자연 경관 회복으로 지역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철책의 30%인 55.78km는 군사시설이 있거나 군 작전상 경계가 필요해 남기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존치 구간 가운데 5km를 추가로 철거해달라고 강원도와 동해안 시군들이 요청해 군 당국이 철거가 적합한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코로나19로 실내 활동이 위축되면서 빙벽 등반 같은 야외 스포츠가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 그만큼 사고의 위험도 커지고 있습니다. 빙벽 등반객이 급증하는 겨울철을 맞아 강원도 산악구조대원들도 극한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현장을 이승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깎아지른 듯한 90m 빙벽 한가운데 들것 하나가 매달려 있습니다. 특수 제작된 아이젠과 아이스바일에 몸을 맡긴 채 빙벽 등반에 나섰다 다친 등반객을 구조하는 상황. 선발구조대원들이 부상자를 태운 들것을 빙벽에 고정해둔 사이 또 다른 대원이 빙벽을 타고 내려오며 조심스럽게 구조 작업을 이어갑니다. 구조자와 부상자를 연결한 생명줄이 흔들릴 때마다 안전을 확보하려는 빙벽 아래 확보자의 지시는 한치의 빈틈도 없습니다. 강원도 소방본부 산악구조대원 10여 명은 거대한 얼음 빙벽으로 바뀐 설악산 일대 폭포를 찾는 빙벽 등반객의 등반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실전 같은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훈련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머리 위에서 쏟아지는 얼음 덩어리는 그 어떤 흉기보다 날카롭고 무섭습니다.
로프에 의지한 채 낙빙을 피하는 위험천만한 순간순간이 이어져 베테랑 구조대원도 긴장을 늦출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영하 10도에 가까운 기온과 살을 내는 듯한 칼바람에도 극한 훈련에 임하는 이유는 단 한 명의 소중한 생명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사명감 때문입니다. 낙빙이라던가 위험 요소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접근하는 것 자체도 어렵거든요. 그 빙벽 현장까지. 그래서 그 가기까지 마음가짐을 그거부터 막 준비를 해요. 2017년 설악산 토왕성 폭포에서 빙벽 등반을 하던 60대 남성이 하강 중 저체온증으로 숨지는 등 설악산에서만 지난 2015년 이후 최소 11건의 추락과 낙빙에 따른 빙벽 등반 사고가 이어졌습니다. 빙벽 등반하시는 분들은 전문가나 아니면 등산 학교를 통해서 정확하게 배워서 안전하게 등반하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답답한 실내를 떠나 폭포가 만들어낸 거대한 빙벽에 도전하는 등반객이 늘어날수록 이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산악구조대의 땀방울도 굵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어제까지 도내에서 13일 연속 두 자릿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가운데 오늘은 오후 6시 기준 11개 시군에서 60명이 확진됐습니다. 시군별로 춘천 21명, 원주 18명, 강릉 6명, 동해 5명, 고성과 정선, 평창에서 각각 2명, 양양과 태백, 횡성, 영월에서 각각 1명입니다. 도내 누적 확진자는 13,074명입니다.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직장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강원도 방역당국은 지난해 11월 이후 군부대와 우체국 등 공공기관과 사업장에서 41건의 집단 감염이 발생해 1,023명이 확진됐다고 밝혔습니다. 주로 직원과 가족 감염으로 시작돼 근무 공간과 시설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강원도는 공공기관이 솔선수범해 사적 모임 자제와 사무실 환기, 대면 회의 최소화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군소음 피해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보상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원주시는 내일부터 소초면과 호저면, 우산동, 태장 1동은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태장 2동은 옛 태장 2동 사무소에서 군소음 피해 보상 신청을 받습니다. 양구군도 내일부터 보상 신청을 받으며 횡성군은 오는 17일부터 횡성 실내체육관에서 현장 접수를 받습니다. 보상금 신청 기한은 2월 말까지로 심의 절차를 거쳐 8월 말 개별 지급됩니다. 대선이 2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도내 여야 정치권도 선거 조직을 점차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내일 도당에서 강원 선거대책본부 첫 회의에 이어 오는 15일 원주에서 송영길 당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강원 선대위 출범식을 열고 대선 승리를 위한 본격적인 선거운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오는 13일 선거 관련 핵심 관계자들로 구성된 강원 조직본부 선대위 발대식을 열고 선거 필승을 위한 지지층을 모으고 중앙 유세 지원에 나서는 등 조직력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새 학기를 앞두고 올해 중학교와 고등학교 신입생들의 학교 배정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내일 오후 5시 각 지역 교육지원청 홈페이지를 통해 중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어 모레 오전에는 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춘천과 원주, 강릉 등 평준화 지역 일반고 신입생 추첨 배정을 한 뒤 오는 17일 학교 배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강원도가 도내 4곳에 대한 2022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가 고시한 2022년 산업단지 지정 계획을 보면 고성 제2특화농공단지는 전체 지정계획 13만 제곱미터 가운데 산업용지 8만 3천 제곱미터, 태백 철암 고터실 일반 산업단지는 전체 지정계획 21만 5천 제곱미터 가운데 13만 6천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 영월 광물자원 일반 산업단지는 30만 2천 제곱미터 가운데 21만 3천 제곱미터가, 홍천 도시첨단 산업단지는 4만 5천 제곱미터 가운데 2만 8천 제곱미터가 포함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